쓸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한 겁니다. 내 에너지 버스에서 내 에너지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들을 버스에서 내려보내라는 뜻인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반기 총운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2024년 갑진년이죠. 갑진년 하반기. 하반기라는 것은 양력으로 7월부터 12월을 뜻합니다. 총운. 총운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주제어,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체크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신수, 신년 운세를 통해서 올해의 전체 그림은 무엇인가, 주의할 점과 해야 될 역할과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맞춰서 적응해가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면 그 중에 상반기와 하반기가 있는데, 하반기라고 하는 하지 이후 양력 7월부터는 내가 주도적으로 어디에 주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무엇으로 선정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총운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하지의 절기를 사주로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갑진, 그리고 경우 병진, 그리고 신묘. 자, 하지의 절기를 뽑았을 때 이렇게 나와요. 5월 하지 이후 정화가 당령이라고 하는 정화의 기술, 특기,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경금이 맞춰지고 임수가 불하고 간목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하반기 운세의 장단점을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사주가 있는 게 뭐냐면 금극목, 목생화, 화극금. 하반기는 이걸 하라는 운이에요. 금극목, 첫 번째로 경갑입니다. 구조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목생화, 갑병을 하라는 건 거죠. 신분 경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화극금, 병경, 병신, 지위상승입니다. 병신, 전략, 기획.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운세의 포인트는 자신의 전문성과 특기를 개발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금극목을 하게 됩니다. 금극목이라는 뜻은 필요와 불필요를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쓸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한 겁니다. 실용적인 것과 비실용적인 것을 나누어서 가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조조정에는 일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직업, 일, 역할에 대해서 불필요한 일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구조조정입니다. 내 에너지 버스에서 내 에너지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들을 버스에서 내려보내라는 뜻인 거죠. 불필요한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대한 구조조정,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조정, 실용적으로만 챙겨야 된다. 지금부터는 시각을 다투는 시기이다. 구조조정, 쓸데없는 거 할 여력이 없다. 이게 하반기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갑병, 내가 지식과 실력을 바탕으로 지위와 신분을 높이기 위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오래가기 위한 전문성, 자격증, 그 다음에 커리큘럼, 과정에 대한 이수, 지식 배경을 더 단단하게 해놓고, 이론 배경을 단단하게 해놓고,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특화라든가 안전자산권 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신분 경쟁에서 뛰어들 수 있는 준비를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급금으로 지위 상승하자, 내가 더 다음 레벨로 올라가겠다, 한 단계 더 높은 직급과 레벨로 상승하겠다라는 게 지위 상승입니다. 그리고 병신, 이건 전략기획입니다. 작전을 짠다는 건 거죠. 지혜로움을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총운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실용적으로 신분을 높이기 위해 바탕을 다지고 전략과 전술, 기획, 작전을 통해서 상승하자. 이게 바로 하반기의 총운입니다. 아주 치열한 시기가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 나 친분 따질 때가 아니고 서로 같이 살자, 돕고 돕자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살거나 죽거나입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한 거고 올라가거나 떨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간 제거해야 되고 신분 경쟁에 참여하긴 준비해야 되고 맞서 싸워서 지위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는 전략과 전술, 기획, 작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다가 하반기에 대한 기본 바탕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일간별로 가서 훅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반기 총은 이렇게 바쁘게 된다. 근데 지금 사주에 다 있는 걸 적은 거예요. 임수 하나가 빠졌고 다 있었어. 이걸 할 수 있는 운이야. 그러니까 임수가 없어. 방금 제가 점을 뽑았던 걸로는, 사주를 뽑았던 걸로는 임수가 없으니까 최종 목적성에 가는데 한 걸음 부족함이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 엄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세를 거르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간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갑, 진, 그 다음에 경, 오, 그리고 이렇게 일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일단 목일간, 간목과 을목이 있겠죠. 금극목이라고 하는 관살운입니다. 목일간에게는 관살이라는 운이 왔어요. 간목에게는 편관이라는 운이 왔고 을목에게는 정관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목일간이 어떻게 살아나가냐 한번 판단해 봅시다. 관살운, 우리가 이제 재광쌍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신년 운세를 보거나 아니면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총운 같은 거 볼 때는 전체의 큰 흐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사주를 이렇게 그 운세를 뽑을 때는 설기라던가 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큰 총운을 볼 때는 재관쌍미라고 하는 사회 전체적인 틀을 우선시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관쌍미의 기준으로 하반기 운세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관살이라는 운이 왔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편관이라는 운, 간목에게는 이때는 그동안에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사 아니라는 생각으로 치료할 거 있는데 치료하지 안 하고 넘어갔다던가 수리할 거 있는데 수리 안 하고 대충 엔진 오일 안 갈고 그냥 탄다던가 브레이크 라인 이렇게 패드가 점검 안 하고 가다가 브레이크 안 들어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무사 안일하게 대충하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사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편관운은. 그러니까 조이고 닦고 기름칠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마시고 기본 운동 체조한 다음에 움직이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 마사지 하고 이런 것처럼 차에 타면 안전벨트 매고 안전모 쓰고 이렇게
체계와 질서에 맞게 합당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관리 부족했던 거, 대충대충 여겼던 거, 식품위생법, 뭐 이렇게 미성년자 관리 뭐 이런 것들 막 대충 해서 넘어가려 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하고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편관운이에요. 간목일간에게는 그러니까 막 도전하고 위험하게 할 게 아니라 안정성을 추구하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자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간목일간 여러분, 하반기는 막 무모하게 도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정을 다시고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어디 비새는지 비새는데 없는지 점검하고 치아, 기관지, 뭐 자궁, 유방, 치질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력 기관도 수술하고 이빨, 잇몸 이런 데도 관리할 때입니다. 이런 거 할 때가 하반기 운세예요. 게다가 이 편관운이 이게 잘못된 것 좀 찾아내고 구조조정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몸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해요. 아픈데 챙겨서 고치고 뭐 눈 수술한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뜻합니다. 정관은 을목일간에게는 정관이라는 운이에요. 재관쌍미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은 관이다. 나라의 중심, 나라의 기반, 임금님, 사장님 이런 큰 틀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 거기에 정관운이라는 뜻은 우리가 보통 격운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관운이긴 한데 이제 을목일간에게 정관운이 왔는데 첫 번째로는 을정이라고 하는 목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기 오중 정화가 보이죠. 그거는 선배나 부모나 이렇게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기술, 전문성을 숙련한다라는 뜻인 거고, 특히 이제 정관운이니까 주의할 것은 책임감, 의무. 그러니까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정관은 내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을목에게 하필이면 관이 금이야. 그러면 책임과 의무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를 낮추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내야 되고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평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공평성, 치우치지 않고 대세, 대의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그게 공평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도 챙겨야 되는데 그 큰 의미, 전체의 틀을 다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 중립성을 잘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범을 보이고 중압감,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잘 지키고 사람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간목일간에게는 불필요한 거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선시켜서 안정성을 추가하는 거고, 을목일간에게는 내가 책임과 의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범을 보이는 행동과 의무감을 다 지켜야 되고 만인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간목에게는 구조조정을 얘기를 했었죠. 을목에게는 을정이라고 하는 선배, 스승,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다. 그러니까 선대의 것을 내가 잘 이어받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정되다라는 얘기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러한 운이 바로 목일간에게 하반기 운세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툭툭 치고 나가 볼게요. 뭐 길게 얘기해봐야 어차피 다음 달 운세 또 얘기할 거니까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제 큰 흐름을 이해하고 하반기 전체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화일간 해볼게요. 화일간에게는 병화일간이랑 정화일간이 있겠죠. 병화일간에게는 편재라고 하는 화극금 라는 운이고,
정화일간에게는 정제라는 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재성이라는 운인데, 우선은 이 재성이라는 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재성이라는 운은, 우리가 재성이라는 것은 영역을 뜻하죠. 금은 보화, 돈, 재화와 재물을 뜻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인원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재성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라는 게 바로 재성이라는 운이에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내가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게 재성이라는 운이에요. 그러면은 이 편재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편재라는 뜻은 이게 우리가 흔히 편재라는 때를 영웅호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유천하를 넓혀 나간다. 활동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대외 관계가 활발해진다.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중재, 사람들과의 거래니까 단합, 연합체를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뭐 노사 중재라던가 아니면 이사회, 그리고 아니면 부부나 가족 등에 대한 뭐 협의체, 부부 등기, 뭐 직장이나 회사 내부의 가르침, 지침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는 때를 뜻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고 이게 커뮤니티, 뭐 조합형 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혼자 했을 때보다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 효과라던가 아니면은 뭐 세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해요. 비겁이라는 것을 지금 사람 인원으로서 청준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편재라는 운은 활동 영역을 확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점도 있겠죠. 과도한 지출, 호화로운 생활, 뭐 명품, 그 다음에 여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식대, 그냥 식대가 아니겠죠. 술값 뭐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인 거고, 이게 선물 막 사람들한테 베풀고 기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각적으로 많은 관계들이 넓혀 나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화에게 정제라고 하는 재성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인기를 얻는다, 추천을 받는다, 내가 임명을 받는다, 뭐 이런 것을 뜻해요. 인기가 높아질 때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정제, 부인, 여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파트너로 대우를 받는다는 뜻인 거죠. 또 오래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또 정제예요. 편제는 넓게 키우는 게 편제라면 정제는 단단하게 해서 오래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노후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자산, 풍요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운이죠. 그러니까 화일간에게는 재성이라는 운인데, 재성운의 특징은 병화일간에게는 영역을 확장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과도한 지출, 그러니까 영업과 거래 등은 잘 될 수 있고 인맥도 넓힐 수 있는데 무리한 지출들은 좀 조심하자. 정화에게는 정제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때고, 내 상대자, 배우자, 파트너로서 임명받는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때 주의점은 오래 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리스크를 키우지 말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안정적인 마케팅의 차이가 여기 들어가겠죠. 병경이니까 병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위와 신분을 높이기 위한 도전인 거고, 정경이니까 정제, 정화일간에게 정경이라는 것은 내 실력을 만드는 겁니다. 피땀 눈물이라고 하죠. 숙련과 숙달이라고 하는 시간, 재련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 내가 그 과정,
기본에 충실한다라는 거예요. 정권 지르기를 하루에 1000번씩 계속 하는 건 거죠. 기본 수익만 하루에 10,000번씩 하는 건 거죠. 이러한 인고의 시간이 나 자신을 만든다. 변경은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들 만나고 좀 급 있는 사람들 만나고 이름 있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니까 과도한 지출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저기 그 뱁새가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이게 다리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정화는 인기를 얻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기본기가 튼실해야 된다. 피땀 눈물을 흘려서 나를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상대에 맞춰서 내가 넓혀 나가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화일간이에요. 운세도 이렇게 짧게 휙휙 보면은 촬영하기도 쉽고 금방금방 끝날 수 있겠다. 그죠? 하지만 여기에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이 고민하고 해서 하는 거니까 알아주실 거죠. 그러는 중이에요. 정말 머리 싸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일간 해볼게요. 토일간, 토생금이라고 하는 식신과 상관의 운이에요. 그러니까 무토일간에게는 식신이라는 운이고 기토일간에게는 상관이라는 운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이게 식신과 상관, 식신은 나를 쓴다라는 의미인 거고 상관은 상대를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식신은 내 능력을 만든다라는 의미인 거고 상관은 상대방의 능력을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제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조와 제작을 뜻해요. 상관은 거래, 유통을 뜻합니다. 이런 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토일간에게 하반기는 제작, 제조, 내 실력을 만들고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기다. 너의 재능과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게 실력이 상승시킬 수 있는 운이다. 그렇게 만들어라라는 뜻인 거고 기토일간에게는 상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고 물건을 활용할 수 있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운이 왔다. 그러니까 유통과 거래, 납품 이런 것들에 대한 원활한 이익 제철을 만들어 나가자. 내가 제품을 잘 만들어서 가치를 만들 것인지 내가 상대방이나 내 물건들을 잘 거래해서 재화와 재물을 거둘 것인지 이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식신과 상관이라는 운이에요.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식신이라는 뜻은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혁신을 이룬다. 납품하다. 납품. 이게 우리가 식정관이라고 하죠. 납품. 아들 낳다라는 뜻도 있고요. 거래가 성사되다, 당선되다, 합격하다라는 일이 바로 식신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식 낳는 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 낳는 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기토에게는 유통, 거래, 마케팅, 광고 효과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운이에요. 이때는 대외 거래, 영업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식신운은 항상 근왕해야 잘 쓸 수가 있고요. 상관운은 인왕해야 잘 쓸 수 있어요. 근왕하다라는 뜻은 성실, 끈기,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고 인성으로 왕해야 된다는 것은 질서, 규칙, 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세상의 틀에 맞춰서 거래와 유통을 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테두리 안에서 성과를 거두고 내가 내 가치를 만들고 실력을 높여서 내 실력을 외부에 잘 알리려면은 성실과 끈기와 노력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상관운에는 보통 외부에 잘못된 행동들을 해가지고 탈이 나는 거고 식신운에는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운에 우리가 탈선하게 됩니다. 술 먹고 날 위로한다고 해서 약물에 빠지고 또 너무 지나치게 일한다고 하면서 탈진하게 가지고 막 지쳐 쓰러지게 되고 뭐 이런 게 나를 관리 못해서 나타나는 거. 상관은 룰을 안 지키고 위배하고 어긋나니까 법에 접촉되고 뭐 유통 질서를 혼란케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세상에 따라서 상관은 위배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식신은 나를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면 한두 끝도 없이 얘기가 나올 텐데 주의점 하나씩만 얘기하면 식신은 탈진 조심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상관은 탈선을 탈진과 탈선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에는 자기관리 리를 잘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요. 탈선은 세상에 부합되지 못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살아야겠죠. 이런 뜻이에요. 이게 토일간입니다. 하반기 총운이에요. 이게 딱 찍어가지고 이번 달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가자는 거예요. 이 하반기 총운을 깔고 그 다음에 월운을 거기다가 하나씩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뭐 재성운 나쁘지 않습니다. 운에서 들어온 재성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 경신, 비겁은 금일간, 비견과 겁재라는 운이에요. 이게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경금, 신금. 경금에게는 비견이라는 운이고요. 신금에게는 겁재라는 운이 옵니다. 비견이라는 뜻은 내가 친밀한 내부인이 있다는 뜻인 거고, 겁재라는 것은 내가 경쟁해야 될 외부인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비견운에는 우리가 오행으로는 경금이고 정경, 갑정경인데 갑정경, 갑정신 이렇게 나오죠. 갑정경, 갑정신. 뭐 화극금, 금극목, 목생화를 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재능과 특기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다. 나의 재능과 특기로 경쟁력 상승의 시기로 만들어라 라는 게 이 비견운의 특징이고요. 겁재운에서는 인력을 새로 쓴다던가, 겁재운에는 인력 채용, 상품 활용을 통해서 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비견운에는 대행자, 위탁자, 보호자를 만든다라는 의미인 거고, 겁재운에는 경쟁자를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견운에는 매니저를 두는 거예요. 매니저. 경금이라는 비견은 매니저를 두는 거예요. 바지 사장을 둔다. 나 대신 수행하고 나 대신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대행자, 매니저, 관리자를 둔다라는 뜻인 거예요. 겁재운에는 위탁 운용을 뜻합니다.
대행해서 투자한다라는 뜻인 건 거죠. 그리고 겁재운에 조심해야 될 것은 과다 경쟁, 과다 지출을 조심해야 됩니다. 과다 지출과 경쟁. 적당히 먹고 빠질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다가 군겁쟁제라고 해서 몽땅 다 이룰 수 있다.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탁 운용해가지고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맡고, 그리고 과다한 지출과 과다한 경쟁은 조심하자. 경금은 비견이라고 하는 내부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안정성을 이어나가자라는 뜻입니다. 내 주변 사람을 잘 챙겨야 된다라가 비견인 거고, 내가 외부의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위탁 운용시키는 게 겁재운이에요. 그러니까 비견과 겁재는 경쟁력을 상승시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수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운이기도 해요. 혼자가 아니라 비견 겁재라고 하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하니까 나 혼자서 할 때보다 당연히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겁재 쓸 때는 항상 과다 지출은 조심해야 됩니다. 재생관이 잘 돼 있으면 법적 조치, 안정성 조치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성 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안전장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대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견운에는 매니저, 관리자를 잘 둬서 인력을 사용하시고, 특히나 이제 안전사고나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겠죠. 그런 게 들어가는 게 경금일간, 비견과 겁재운입니다. (2024년) 하반기 화급금 효과가 좀 클 수 있는데, 이게 효과가 더 커지려면 이게 지금 금생수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수생목 목생활을 하기 위한 금생수가 아니라 화급금을 통해 가지고 금생수라고 하는 도세를 하기 위한 거니까 수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효과가 좋겠죠. 수의 기운, 임수를 뜻합니다. 지지, 해수, 천간의 임수. 경금이 이렇게 있으면서 경신금 일간이 임수나 해수까지 같이 있고, 뭐 지지의 해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운의 해수라던가 아니면 천간의 임수를 가지고 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겠죠. 비겁운은 이 사람들을 잘 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 때문에 이게 그 구설수도 많이 따르는 운이기도 해요.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내부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겁재, 아까 겁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참여, 공동 개발, 뭐 용역 받거나 아니면 컨소시엄을 하거나 이렇게 연대하는 작업들이 나타나죠. 뭐 신경 쓸 일이 한둘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같이 연대를 하니까 수익도 더 커지고 경쟁력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겁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해.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만 아는데, 비겁이 있는 사람들은 나 말고 상대까지 염두를 하니까 더 똑똑하죠. 그래서 비겁이 있는 사람들이 똑똑해요. 많이 똑똑하지. 상대를 인정하니까, 상대를 볼 줄 아는 시선도 있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니까. 그래서 비겁이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죠. 인정합니다. 저도 비겁이 있었으면 더 똑똑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수일간. 수일간은 뭐예요? 인성이라는 운이네요. 인성이라는 운. 임수와 개수. 수일간, 금생수, 인성운. 인성운은 뭐 모성애를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운은 사람들을 인도하다, 기르다, 키우다, 내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수.
임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성에 이제 임수 같은 아니네. 임수가 저거잖아. 편인이잖아. 자, 그러면 얘가 임의적으로야. 임의적으로. 금생수. 얘가 합리적으로. 임수는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 운이고, 계수는 정인이라는 운이에요. 물론 요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 간목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상관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아무튼 좋습니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걸 뜻해요. 임의적으로, 얘는 합리적으로. 그래서 합리적으로 수행하니까 이것은 인정을 받습니다. 임의적으로 수행하니까 이것은 낙오가 됩니다. 그냥 낙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알아서 한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개성을 살리라는 뜻입니다. 임수일간에게는. 그러니까 명령인 대로 시키는 일만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임의적으로 해야 되니까 너의 개성을 덧붙이고 너가 잘하는 특기를 더 개발해서 조금 더 새롭게 노력하고 시키는 일 말고 2개, 3개 더 해야 된다가 임수예요. 개수는 시키는 것만 좀 해라라는 뜻입니다. 바꾸지 말고 하던 일도 좀 잘 해라. 귀찮고 뭐 이렇게 지겨워도 포기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임무가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임수일간에게는 주어진 일 외에 너의 특기를 더해서 개발해라. 주경야독해라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너의 개성을 살려라. 창의적인 것을 더 덧붙여라. 할 수 있는 거에 더해서 추가적인 기획안을 다시 만들어라 라는 뜻인 거고, 정인운에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라. 오랫동안 지지부진해져서 하기 힘들고 귀찮고 지겨워져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해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꾸지 말고 변화하지 말아라. 변하지 않는 원조가 되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편인. 우리가 편인은 전략 기획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인에게는 뭐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임무 수행,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교육과 재화, 뭐 이런 특수교육, 기술교육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편인은 작전, 조사, 리서치, 전략, 기획, 마케팅 이런 얘기도 들어가고요. 정인은 약간 개수이기도 한 정인인데, 정인운을 저렇게 만나면 약간 꼰대 기질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옛것을 고집하고 생각에 너무 집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돼요.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시대에 맞춰서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계와 질서, 룰에 따라서. 여기에 편인에게는 더 깊은 생각, 아이디어, 창의력, 창작력, 마케팅 이런 것들까지 더해서 추가 개발을 해야 된다. 다 결과는 2년 후에 나타나게 되죠. 아무튼 이게 이번 하반기 운세의 특징입니다. 하반기를 우리가 양력 7월부터 12월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화극금, 금극목, 목생화예요. 목생화, 화극금, 금극목, 목생화. 금극목이라고 하는 실용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금극목. 그 다음에 목생화, 내 실력 가치를 높이고, 화극금, 경쟁력을 얻어서 상승하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일간별로 설명을 드렸어요. 일간별 우리가
재관쌍미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나는 그 일원이다. 그래서 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 큰 틀로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식상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과 가치를 선보인다는 뜻인 거고, 관살이라는 뜻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성이라는 뜻은 안전성과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일간별로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나가는가 하는 것을 하반기 운세의 총운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바탕으로 깔고 월별 운세를 더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 운세부터는 이 재관쌍미를 바탕으로 해서 격의 운, 격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설기라고 하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8월 달부터는 왕초급 강의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주혁명 과정이 지금 VOD로도 여러분께 이제 전달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처음인 것 같거든요. 계속 코로나 이전까지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줌, 온라인 수업, 그리고 VOD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렸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다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특강 계속 준비하고 있고, 8월에 진행하는 특강 워크숍은 저희 사주혁명 연수원 가야산에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특강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왕초급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생 초보자들이, 갑을병정, 자축인묘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들을 좀 이해하고, 또 주변에 상담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인도해 줄 수 있을 만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한번 제자를 육성해 볼까 합니다. 왕초급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공지 올리게 되면은 그 초급 강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